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. 정말 이 책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. 서점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특히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. 전 세계 학자 중 최다 유튜브 구독자 1900만 명, 조회수 9100만 뷰, 거의 1억 뷰가 다 돼가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말하는 태도라던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처음에 서점에서 만났을 때는 사실은 좀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. 왜냐면은 책 제목만 딱 봐도 뭔가 잔소리할 것 같고 뭔가 설교할 것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이죠. 인기 코너에 있으니까,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으니까 제가 목차를 이렇게 딱 봤거든요. 그래도 잔소리처럼 보였어요. 1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, 당신을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,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등등. 그러니까 이 챕터 하나하나가 뭔가 자기가 벌써 12권이 뭉쳐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. 그래서 별로 서점에서는 매력을 못 느껴서 구매를 안 하다가 유튜브에, 제가 본 채널은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였을 거예요. 그 상대편이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잘 경청을 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에도 뭐 당당하게 뭐 상대방이 혐오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받아들여주면서 굉장히 어른 같은 면모를 많이 보여줬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거는 사실입니다. 이 사람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, 전 하버드대 교수, 시골 마을에서 거친 환경에서 자랐고 접식 닦기, 주유소 주유원, 바텐더, 요리사, 양봉업자, 석유 시추공, 목공소 인부, 철도 건설 인부, 운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자랐다. 그리고 보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 같아요. 이분 나이대도 그렇고. 그리고 91년 임상 심리학 박사학위 취득, 93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. 말콤 그레이드웰이라고 있어요. 그 아웃라이어. 그 책에서도 보면은 어떤 경쟁 속에서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승리하는 경험을 할 거잖아요. 그런 와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승리의 경험을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.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성공을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계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인재상에 가까워진다. 그리고 그들도 개인도 행복하다,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어떤 그 열심히 하도록, 그리고 지금 현재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우리한테 이제 격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 책 뉘앙스도 바로 딱 그런 느낌입니다. 이런 책과 좀 대척점에 있는 책이라고 보면은 80년대 이후 세대 그리고 90년대 세대들을 타겟으로 쓴 책들을 보면은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. 뭐 힐링이라던가 뭐 괜찮아, 그리고 뭐 소확행, 이런 내용과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거를 봤는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90년대생,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생들도 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세대 간을 이제 초월해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. 아니면 혹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. 이 책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봤을 때 거기 이제 청중으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더라고요.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 페미니즘 운동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그 중에서도 약간 좀 격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랑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어요. 그분들이 이 조던 피터슨을 사실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 줬다라는 동영상도 있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. 근데 이분은 그 어그로를 굉장히 역으로 잘 이용을 한 건지 아니면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잘 활용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둘 다겠죠.
그래서 뭐 책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바닷가재와 영역, 이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라는 장이 있습니다. 우리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. 여기서 예로 나온 거는 어떤 바닷가재 두 마리가 영역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마리는 승리하고 한 마리는 지게 되겠죠. 그런 과정에서 한 마리는 그런 승리하게 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요. 그게 우리 몸을 좀 더 크게 보이게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, 세로토닌의 분비를 한번 경험했던 가재들은 다음에 비슷한 상대와 만났을 때 혹은 좀 더 큰 상대를 만났을 때도 승리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. 단순히 어떤 승리를 학습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이 화학적으로도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.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이렇게 우울한 상태인데 막 억지로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은 그 웃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실제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해요.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가재가 뭐 세로토닌이 분비돼가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가재는 그것이 이제 어떤 화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다음 승리에 기여를 한다. 좋아요. 근데 그것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. 뭐냐면 그 가재의 신경 구조와 뭐 다른 포유류도 그렇고 다른 생명체들,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들도 그 신경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세로토닌, 어떤 행동과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다음 행동을 연결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해주는 그런 충고, 어깨를 좀 펴고 다녀라, 당당한 모습으로 다녀라 라는 것을 그 생명공학적으로 그리고 신경과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게 그냥 어른들의 덕담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반대로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사실은 듭니다. 가재의 신경계와 우리 인간의 신경계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호르몬 하나로 우리의 모든 행동 패턴이라던가 인지 과정 그리고 어떤 선택 과정을 결정짓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그 호르몬에 일반화시켜서 이 챕터를 만든 게 아닌가 반론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저는 재밌게 읽었던 거,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.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.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. 제가 여기 있는 사무실에 사실 고양이가 있어요. 새끼 고양이를 한 5마리 정도 제가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, 진짜. 막 먹이도 갖다 주고 막 물도 갖다 주고 뭐 안 보이면은 어디 가서 애가 잘못된 거 아닌가 사람들이 항상 거기서 막 두리번거리고 걱정을 해주거든요.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그 길고양이들한테 그렇게 헌신적으로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그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보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아프면 좀 자기 몸도 이렇게 좀 돌보고 해줘라. 그게 첫 번째 1순위다. 그리고 나서 고양이도 좀 케어해주고 길강아지도 좀 케어해주고 이런 게 그 지속 가능한 어떤 행복한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. 저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해요. 근데 이 사람이 뭐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항상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. 제가 뭐 자발적으로 나간 거는 아닌데요.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좀 마음적으로 조금 힐링이 돼요. 그렇게 하는 게. 같이 뭐 노래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따라서 불렀거든요. 그랬더니 뭔가 좀 바깥으로 뭔가 표출되고 뭔가 이제 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. 근데 단지 여기서는 저한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너무 같다. 너무 그 종교에 대한 얘기로 너무 빠진다.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
고민이 많았어요. 왜냐면은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되게 많고 어그로가 굉장히 많이 끌려 있는 사람인데,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막 제가 까는 영상을 또 뭐 본의 아니게 그런 쪽으로 비춰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책을 뭐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게 제 주된 컨텐츠니까.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책에 약간 좀 읽기 불편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. 왜 이렇게 이 책이 인기가 있을까? 실제로 제가 몇 부가 팔렸는지는 한국에서 잘 모르겠지만요. 뭐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요. 그런 뭐 젊은이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을 영감을 주고 자극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읽어봤습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하기가 여기 유튜브에다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겁이 나네요. 예, 겁이 나요. 그래서 이 영상도 제가 예전에 한번 찍었다가 또 다시 찍는 거거든요. 이야기한 게 좀 마음에 안 들고. 네, 오늘 좀 제가 이상한 말을 좀 많이 했는데요. 저도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고 그래서 살짝은 어색해요.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다음에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그런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